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특이하죠. 김고종. 형은 영종이고요. 큰 형은 성종이고, 그 다음에 큰 집에는 문종과 선종이 있습니다. 고향 가면 세종도 있고요. 종자 돌림이어서 제가 막내여서 고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94년 6월 3일 온 이후로 인도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또 이제 저는 힌디 문학을 했습니다. 힌디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삶의 철학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거 300권 넘게 읽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불가촉 천민들과 같이 뒹굴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빈민촌에 시집을 가서 그 빈민촌 집을 찾아가는데 저는 집을 못 찾는데 손은 알아서 놀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강아지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똥을 싸주시면 그거를 말린 거로 해서 이제 짜파티를 만들어주는 걸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경험을 담아서 오늘 즐겁게 전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고프시죠? 원래 제게 주어진 시간 6시 15분까지니까 6시 15분까지는 안 끊고 하겠습니다. 그 6시 15분 이후부터는 식사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식사하러 가기 싫을 정도로 재밌을 건데 그러면 제가 끊고 밥을 갖고 올 시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리고 제게 원래 주어진 시간 저는 4시간 요구했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을 주셨어요. 지금 밥 9시까지 먹으니까 3시간 10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 제가 2시간 했는데 보통 10분 만에 끝났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긴 하셔요. 그리고 제가 부회장님, 회장님들 모시고 강의할 때 사실은 그때는 쫄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1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일정이 뭐냐 식사하다 보니까 다 굶어 그랬거든요. 굶고 그때 3시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굶지 않게, 왜냐하면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달려야 되니까 모토 달았으면 돌리겠습니다. 사실은 인도 사람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 아는 분도 많은데 인도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밤새 고민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인도 애들 왜 이럴까, 얘들이 왜 이럴까, 내가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다 했는데 얘들이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인도인의 속마음을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인도 얘들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00년대 후반에 인도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모토입니다. Incredible India.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크레디블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이 붙은 뭡니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인도가 인도 문화관광부 내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는 골 때리는 인도. 자, 이 골 때리는 인도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예.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맨날 딴 사람 해줬는데. 자, 첫 번째 인도의 문턱을 들어서고 인도 신화를 재미있게, 인도네시아 힌두 불교, 무구제국과 현대 정치, 여기까지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인도의 혁명 사회생활, 그리고 인도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그래 너희는 이제 5, 6, 7이 진짜인데 식사하시면서 뭐 듣기 싫다 그러면 다음에 하고 계속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문턱에 들어서 가보죠. 여기 보시듯이 많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이거로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요. 사실은 보시면 인도가 더워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북위 8.4도가 시작점이고요. 북위 30.6도가 이제 최북단입니다. 서울이 몇 도인지 아세요? 서울 실정이 30.56도에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위치와 인도 최북단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빈디아 산맥도 늘 보셨을 거고, 안 보셨을 겁니다. 저기는 데칸고원입니다. 그리고 수라지만 산맥, 요렇게 세 산맥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대평원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되면은 살기 힘들죠. 너무 덥습니다. 우리가 사는 델리가. 당시에 CNN이나 BBC에서 나오는 전 세계 수도 온도 보면은 델리가 단독 1등입니다. 왜? 저 수라지만산 빈디아 산맥 중간에 타르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큰 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덥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0일부터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죠? 먼지. 왜 먼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술라자문 산맥하고 히말라야 조합해 펀잡하고 하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화전을 밭을 막 태웁니다. 이게 원래 갈아 덮으면 되는데 갈아 엎는 돈이 그냥 불 지른 것보다 훨씬 많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 화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숨이 막히는 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술라전맥 히말라야 산맥 저 산으로 이제 예전에 아리안족 그리고 무굴 제국의 몽고 제국이 다 이렇게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98년 포르투갈이 클리크 남인도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인도와 외부와의 그 관계였고 사실은 북인도 아까 보셨지만 술라전맥 히말라야 빈디아 산맥은 전체 대평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요 북부 대평원은 이제 다 점령이 되지만 남인도까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인도는 사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게 발전된 곳은 인도 남인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를 94년도에 왔습니다. 올 때 91년도에 보니까 중국 러시아가 막 뜨더라고요. 이제 다음은 인도다 하고 제가 왔어요. 왜 보니까 인도가 인구는 2등이고 전 세계 땅 크기도 7위였습니다. 근데 땅 크기 7인데 봤을 때 러시아, 캐나다, 중국 쭉 봤을 때 얘들은 5.2% 이상. 근데 인도는 2.1%인데 7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인구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금 전 세계에서 인도를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 라고 봐서 첫 번째는 인도의 가장 큰 힘은 인구라고 봅니다. 사실 인구 17세기, 쉽게 말하면 무굴 제국 시절에 1억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2억 38에 독립 1947년에 했습니다. 그때 이미 3억 4,500만, 21세기 초 1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인구조사를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쉽게 말해서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2001년에 저도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이런 큰 A3 용지를 들고 와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집에 텔레비 있어요? 뭐 있으면 당신 뭐예요? 그랬더니 인구조사인데요. 저는 외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관계없고 이름 대세요. 그랬더니 사실 저 10억에 저하고 와이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실적으로 이걸 발표하려고 했어요. 이제 우리도 IT 국가다. 인도도 대단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못했습니다. 인도 친구 중에 자기 생에 자기 색일인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몇 살 그러면 이제 뭐 50서, 뭐 55, 뭐 40 이랬으니까 51세에서 54세까지 다 합친 것보다 55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서의 데이터로에서의 정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발표를 못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갔는데 아주님 몇 살? 그러니까 29. 아니 10년 전에 29인데 또 29. 그냥 써.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구조사. 그렇죠. 전체 인도의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트렌드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12억, 그 다음에 2023년 내년이면 이제 중국을 따라냅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전 세계 인구 가장 많은 인도에 살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걸 인도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4초에 한 명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서 이렇게 잠깐 움직이다 또 한 명 태어났어요. 잠깐 오늘 하루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1.4초 면 태어나면은 1년에 2,200만이 태어납니다. 스리랑카 인구, 타이완, 대만 인구가 인도에 매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4.8초에 한 명씩 그나마 또 죽어요. 그러면 이제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1년에 증가하는 거는 1,600만 명. 그러면 네덜란드 인구가 매년 증가해요. 이러니 인도가 일동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인도의 인구, 이게 저력이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영어를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나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영어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는 인구가 영어를 쓰기 지금 전 세계 스탠다드 표준 영어는 인도 영어다. 말 되죠? 그래서 인도 영어 잘하시면 우리는 표준 영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사용자는 1억인데 영어 사용자 1억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영어 사용자라는 거는 네이티브 마음껏 영어를 사용하는 1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좀 사업하기 수월하신 게 관리자들은 영어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대생이 20만 명, 대학 졸업자 200만 명. 이 뜻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의 그 의견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김고종 박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대생이 많고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공장보다 인도가 공장 운영에 가장 좋습니다. 왜? 기술 습득을 빨리 합니다. 왜? 영어가 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영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뜨듬뜨듬 하면은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어 이거 맞지요? 하고 써! 이럽니다. 얘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 습득을 해서 공장은 저희들은 늘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인구,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39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각계의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병원만 나오면 인도 애들이 나와요. 왜일까요? 영화는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의사의 38%가 거의 2명 중에 1명이 인도 사람이니까 미국 의료 드라마 영화에는 인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짜 빨리 달린 거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 세계 속의 인도인 글로벌 CEO. 사실은 인도 사람이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 첫 시초가 우리 인디라 누이입니다. IIM, 캘카타 나온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06년부터 18년까지 펩시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글의 순다 피차이, 그리고 MS의 사티야 나델라, 올 마스터카드의 아제반가, 최근에 트위터도 라자스탄 출신 젊은 사람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마이갓, 왜 인도 사람이 이렇게 다 수장이 될까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부유하진 않지만 아주 똑똑했고, 그리고 인도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서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원들 주로 스탠포드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요 인도 분들이 겸손하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은 토크 TV 경험 많잖아요. 워낙에 말 많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부하 직원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푼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CEO로 둔다는 게 외부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 아까 보셨죠? 대부분 이런 회사의 20%, 30%, 40%가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은 누가 잘 관리할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인구의 흥미거리, 뭐 평상시에 기차를 저렇게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절이 많지는 않지만 평상시에는 기차에 3천만 명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2가 기차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저도 기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이제 기차 타고 방갈로르에서 델리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5시간 뒤에 델리 도착하면 짐 다 싸고 기다렸습니다. 이틀 밤 바나나 먹어가면서 빵 먹으면서 계란 아니죠. 라면 부숴 먹어가면서 이틀 있어 보면요. 5시간 남았더니 다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도에 일수입이 1불이 안 되는 사람이 2억 7천, 1.2는 4억 5천, 2불은 8억 2천.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월드뱅크에서 하루 기본 이제 급빈층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려면 최소 1불은 벌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인도가 이제 우리도 3억 이후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드뱅크에서는 아니지. 요즘 물가 상승은 1.2억으로는 돼야지 1필요한 칼로리 섭취할 수 있으니까 급빈층의 그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의 급빈층이 4억 5천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불을 못 버는 사람이 8억 2천, 그러면 12억, 지금은 14억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대할 때 소비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라고 봤을 때 2불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가 가구당 한 식구가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2불, 10불.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300불 이상 버는 사람들이 한 3, 4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타의 어떤 타타 회장도 자기는 그런 3억, 4억 명 정도를 자기 소비자로 본답니다. 그 소비자의 뜻은 마시는 차부터 타는 차까지 파는 타타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누까지 뭐 샴푸 다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4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드물판에 볼일을 보는 분들이 6억 5천만입니다. 6억 5천만들이 하루에 볼일 보는 양이 20만 톤이랍니다. 그게 한 달이면 600만 톤.
3개월치, 특히 한여름에 비도 오지 않고 이게 쫙 모이면,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에 대해서 하늘에 뜹니다.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은 인도에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사들이 하늘에 떠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파스텔 분위기의 석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차 안에서 아름다운 인도 석양, 누가 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인도 석양은 6억 5천만들이 모여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왜 나왔냐? 물론 제가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한 15년, 17년을 하루에 6개의 신문과 주간 잡지 7개를 보면서 늘 자료를 모았던 내용도, 요거는 유니세프에서 인도의 5세 이하 어린이 매일 수인성으로 1000명 이상씩 사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했죠. 제발 화장실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모디 수사는 열심히 화장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구조사에 제가 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화장실 보급률이 20% 30%예요. 그래서 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불렀죠. 다 와봐. 너네 동네 화장실 몇 개? 3개, 5개, 2개, 없고 1개, 2개. 없는 애는 빠져. 그러고 이제 너네만 불렀죠. 그 화장실 누가 쓰니? 어느 미친 또라이가 화장실에 가네요. 넓은 들판을 두고. 쉽게 말해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화장실 지어봤자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물 없는 화장실에 먼저 딴 사람에 봐놓고 나면 거기 파리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넓은 들판을 가면, 저도 들판에 자주 갑니다. 인도 배탈은요, 가끔씩 못 참을 정도로 셀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15분 참고 집에 가서 변기 보고 싼 적이 있어. 그리고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혼나. 그러고 나서는 생각했던 게, 급할 때는 그냥 들판으로 뛴다 하고 가는데, 쉽게 말해서 이 냄새나는 화장실에 왜 가냐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 가서 공기 좋은 데서 딱 보고 이제 한다는 게 이제 인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인도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고, 인도에 아주 유명한 시타르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 가서 공연을 실패했어요. 그분 인터뷰가 뭔지 알아요? 얘네들은 뒷일을 보고 휴지를 딱 보니까 계속 그 찝찝하게 남아가 생각하니까 찝찝해서 공연 안 되는, 물로 씻으면 깨끗한데 얘네들은 휴지를 썼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도저히 공연 안, 그래서 공연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자의 생각이죠. 그때 어쨌든 모디 수장이 부지런히 화장실을 보건 그게 잘 돼서 인도 어린이들이 수인성으로 사망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 오기 전에 인도는 소가 신이래요. 왜 신일까? 그리고 그러면 소는 얼마나 많을까? 봤더니 지금 현재 요거는 또 이거 소가 누가 세려봤냐 그럴까 전국에. 저도 못 세려봤어요. 근데 인도 농축산부 정부에 있는 자료를 뒤지니까 이제 버팔로는 한 8,400만 마리, 1억 마리 되고요. 소는 이제 2억만 마리 이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마리. 그래서 인구는 이제 12억에서 14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도 모르죠. 12년, 14년 왜 모르냐. 이거를 그냥 퉁쳐서 세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소는 이제 한 3억 마리. 그래서 사람 4분의 소 1마리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뭐 6,100마리, 염소는 1억 2천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고기를 많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오면 과연 인도 사람이 얘가 동양인들인지 서양인의 그 모습은 또 백인 같은 애들도 있고 이제 흑인들도 있고, 흑인의 동그란 드라비드 흑인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동양인일까 서양인일까 해서 이걸 좀 뭐 깊이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좀 감성적인 동양 사람, 이성적인 서양 사람이라 봤을 때 저는 동서양의 복합된 또 다른 한 형태의 인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성적 면이 어떻게 했었을까? 일단은 인도 문명은 드라비다 흑인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나 마비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나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은 불교 골수나 선민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굴 제국하면 그게 몽고족이 쳐들어온 무굴 제국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동양적인 면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면, 사실은 BC 1500, 보통 1700에서 1300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1500년 왔다 봤을 때 아리안들이 이제 러시아 흑해 밑에서 백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도 이제 BC 327년에 인도에 와서 보통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가 코끼리 부대한테 지고 막 가는 거였지만 19개월을 인도에 있다 갑니다. 그리고 사실 끝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8년 동안 전쟁하는 군인들이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 19대 가자 이제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죽지만, 근데 여기까지 왔던,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가장 쓰레기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적혔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이제 간다라 지역이고 가장 맛있는 과일도 있었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움직이면 당연히 군인들은 왔겠죠. 정치인도 왔고 문학자도 왔고 석공도 왔고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왔던 이제 문학을 했건 아니면 석공들이건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간다라 지역에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불교도 간다라 불교, 간다라 형태의 부처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19개월 있었는 게 그냥 잠깐 있다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과 그리고 힌두 문화의 연결은 그때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도마가 이제 AD 50년에 왔었고 사실은 이성점 서양의 영향을 미친 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포르투갈이 1498년에 클리크에 도착하면서 이제 어쩌면 유럽에 인도에 오는 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영국 동인도회사 그리고 이제 AD 1858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지금 인도 여왕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인도가 영국이 몇 년 지배했냐? 300년, 200년, 1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1858년에 자기가 여왕을 선포했기 때문에 한 90년 정도가 된 거. 그 다음에 1857년 플라시 전투하면서 처음으로 인도의 이간질 정책을 쓰면서 이제 그 당시에 플라시 전투할 때 왕 밑에 이제 군대 대장이랄까요? 그 꼬셔가지고 이제 로비를 통한 그 다음부터 이간질 정책으로 이제 계속 인도를 점령한 시기가 이제 1750 그때부터는 이제 200년 정도 보죠. 300년은 좀 심한 거고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인도 영국 영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포르투갈과 영국의 영향을 인해서 이제 요즘에 봤을 때 서양인적인 느낌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법들이 영국적이 많아서 아마 말씀하실 때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공감하고 많이 힘드셨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는 CIA에서 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도에 회교 인구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인도란 말은 사실은 1947년 독립할 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는데 회교도 힌두교를 나눠서 회교도는 파키스탄으로 오고 힌두교는 인도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봐서 인디아 버그마스에서 인디아 대륙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를 다 합쳤을 경우에 약 30% 되는 사람들이 회교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회교도인의 30%가 인도에 살고 인디아 대륙,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에 살고 있고 실제로 아랍에는 한 20%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인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박사들은 늘 궁금한 게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책도 찾아보고 고민도 하고 다 해봤더니 첫 번째 힌두교는 쳐들어와서 하층민들을 오염된 인간 이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단절과 무시당했는데요. 거기에 경전에 적힌 내용은 개, 돼지, 여자, 하층민은 동격이다. 여성분 죄송합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경전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여성분들이 인도에 살면서 상당히 억울하고 불쾌한 경험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 인격으로 잘 취급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이제 높은 분이에요. 아주 높은 분인데 여성분들만 있고 이삿짐을 사는데 이삿짐 싸는 오네들이 거의 뭐 여자들하고 개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던 길에 빨리 가서 네가 좀 정리하겠다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가서 너희들 뭐야? 빨리 일 제대로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모님이 한 1시간을 펑펑 울더라고요. 왜? 김 박사님이 얘들 말 바로 듣는데 왜 내 말은 얘들 왜 안 들어? 죄송합니다. 여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인도는 개, 돼지, 여자, 하층민 동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삿짐 사셔가지고 딴 나라 가셔서 편하게 지십시오.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 브라만들이 그 상류층들이 경전을 읽습니다. 경전을 읽고 서로 막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층민이 지나가다가 주워들었다. 그러면은 걔들을 불러서 귀에 독약을 넣어서 죽였다는 역사적 사료 근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민화 정책. 우리가 아닌 브라만이 아닌 사람은 절대 경전을 들을 수도 없게 관리했던 게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계급, 무사 계급, 상인 계급, 노예 계급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는 상인 계급, 무사 계급, 브라만 이 세 계급만이 인간으로 두 번 태어났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뭘까요? 수드라와 그 외 불가층민 그리고 원시 부족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데 인도 사람들이 하층민에 대해서 아주 불쾌할 정도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래서 가끔씩은 그 모습을 쳐다보다 보면은 차라리 쟤들이 인도에 개돼지나 소로 태어나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인간으로 한 밖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교는 뭡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입니다. 코란을 받아들이면 한 형제, 자매 하면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도의 수많은 하층민들, 쉽게 말해서 석공들, 그리고 목수들, 수많은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은 회교도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30%, 그럼 브라만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요?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회교도로 가서 전 세계 아랍 국가보다 인도의 회교도가 더 많은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재미없는 1차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재밌는 겁니다. 인도에 보통 많이 듣죠. 창조 파괴 보존의 신 얘기 막 듣는데 요거는 AD 3세기에 이제 브라나라는 새롭게 경전을 다시 재편집합니다. 교회다 하시는 것 같으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그때 창조 파괴 보존의 신이 있고 창조의 신, 창조의 신이니까 예술의 신이고, 보존의 신은 이제 보존의 신이니까 주로 불을 주는 여신이고, 시바는 파괴의 신이니까 시바의 와이프 나쁜 사람 벌 주는 사람, 그런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 장은 사실은 제가 집에 책장 하나가 전부 다 힌두교, 힌두신 이런 거 워낙 궁금해 많아가지고 책장 하나의 책을 다 읽고 한 장을 요약한 겁니다. 힌두교의 한 장 요약 요건데요. 힌두신들의 역할이 뭐냐? 불을 유지하고 망한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첫 번째 위에 신은 보존의 신 비시누. 다시 말해서 이 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불을 주는,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황금색 옷을 입고 있고 이제 여신도 열심히 금동전을 쏘아서 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꾸베라하고 띠루빠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보존의 신이 근데 신들도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막 했는데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가니까 또 이 보존의 신이 와이프 잡으러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더 이쁜 여신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와이프 따라가다가 더 이쁜 여신에 가서 저랑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그 더 이쁜 여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된장녀, 김치녀 여신이었어요. 나하고 놀면 돈 많이 가져가고 명품 사주고 막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이 돈이 없잖아요. 그 꾸베라가 누구냐면 보존의 신의 와이프의 금고직이에요. 그래서 보존의 신이 가지고 야, 돈 좀 꺼주라. 그러니까 돈을 꿔서 그 이쁜 여신하고 잘 놀았어요. 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조광지치한테 가야죠. 조광지에서 가려고 했더니 꾸베라가 그런 거죠. 형님 잠깐만요. 빌린 돈 갚고 가요. 그냥 못 가면 됐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또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첸나이 위에 띠루빠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원을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면 그거를 갖고 갚고 재물을 바친 다음에 이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들으면서 이런 무슨 그냥 귀신 신나라 같은 소리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인도 사람은 그 사원에 가서 엄청난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부터 재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바치고 있고 또 많은 여자들은 특히 남인도의 여성분들은 머리를 엉덩이까지 기릅니다. 긴 머리를 깎아서 바칩니다. 거기가 어디 있냐? 띠루빠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이분들에게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시바, 파괴의 신 많이 듣죠? 파괴의 신. 그래서 산신령이면서 파괴의 죽음을 다스려서 밑보이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 두 신 비슈누파, 시바파가 많이 나뉘어서 이제 싸우기도 하는데 두 신 중에 누구를 더 많이 믿을까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드려요. 시바입니다. 저는 문득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20년도 고민했고 단 1초 만에 답을 어떻게 해요? 그냥 시바입니다. 왜? 돈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바 신을 좀 더 많이 섬기는데 또 인도는 또 한국과 다른 게 부자는 신에게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그런 클레임이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왜? 이 부자는 원래 신에게 축복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누가 해주냐? 이제 인도의 염라대왕 들어봤죠? 여무라즈. 우리나라 염라대왕이 인도에서 오셨어요. 인도에 계시죠? 근데 이거 만나러 오지만 염라대왕은 한 손에는 도끼, 한 손에는 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난 생에 뽀를 다 했나 보고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이제 도끼로 몸과 영혼을 나눕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삼신 할머니 그런데 사실은 이 염라대왕이 다시 어느 집의 아들로 딸로 태어날 건지 정해주는 사람은 염라대왕입니다. 쉽게 말해 지난 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제 이런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고요. 지난 생에 나쁜 일 많이 했으면 그냥 길거리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염라대왕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바 신에게 잘못 보이면 이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또 와이프는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 보여주는 여신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시바 신의 상징이 이제 여성 성기 위에 발기되어 있는 남자 성기입니다. 이런 무슨 상스러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행위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스러운 행동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게 사원마다 제일 센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제 그 보면 결혼하기 전 여성들은 월요일 날 시바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공장들 회사들 보면 월요일 날 되면은 여성분들이 식사 안 하고 금식을 합니다. 왜? 이 시바신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초기에 회사에 있을 때는 주로 했더니 월요일마다 여사원들 밥 챙겨 먹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다 챙겨 먹더라고. 왜? 이제 위에 사무실 근무하는 언니들은 밥 다 먹고 좋은 데 시집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밥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삼각형 두 개, 다윗의 별에 뭐 보면은 점 찍혀 있거나 힘들어 뭐 글자 적혀 있거 많이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엄마 신의 성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좀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에너지 원천이기 때문에 차 뒤에다가 그런 표시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97년에 비시누 대비라고 히말라야 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온 지 3년 지났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눈 오는 산에 히말라야 산에 안 가볼래 그래서 3년 동안 눈을 못 봤기 때문에 오이에카고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거기가 뭐냐면 엄마신 성기같이 되어 있고 거기를 기어 들어갔다 나오면 힘을 얻는다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계속 자야마따지라고 엄마신 만세 엄마신 만세를 부르면서 갔다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날씬한 사람도 어렵게 기어 들어갔다 나오고 뚱뚱한 사람도 충분히 기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엄마신의 성기다라고 이야기 다시 태어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제왕절개대가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옆으로 기어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여신이 3명 모셔져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쌍한 창조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창조. 왜 신이 불쌍할까요? 인도 사람 현명합니다. 아까 말씀 부자 만들어준 비슈는 잘생기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시바를 잘생기는데 창조의 신은 창조하고 할 일이 끝나 나한테 도움 줄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조의 신은 인도 전국에 창조의 신 사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비슈누 배꼽에서 연꽃에 나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제 세상을 아름다운 여인 마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싶어서 옆으로 가면 머리 나오고 머리 4개 나오고 위로 갔을 때 머리 하나 더 나왔는데 시바신이 위에 머리는 잘라서 무라항이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창조의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인도에서 많이 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코끼리 신. 여기는 코끼리 신은 누구냐면 시바 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얘가 왜 코끼리 신이 됐냐? 이제 시바 신은 산신령이에요. 산신령은 산에 돌 닦고 1년간 갔어요. 돌을 닦고 있었는데 애는 태어났고 이제 시바 신이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오고 있었는데 그때 시바 신 와이프 그러니까 코끼리 신의 엄마 가네시의 엄마가 엄마 안에서 목이 갈 테니까 문을 지켜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시바 신은 집에 왔는데 조만한 애가 있고 애는 보니까 이상한 아저씨 왔고 이제 아저씨 집 못들이 끝까지 막았고 시바 신은 집에 들어가 애가 길을 막고 있으니 목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목에 나와봤더니 아는 목 다져 있고 시바 신은 와 있고 그래서 신도 바가지 긁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파괴의 신이 알을 먹다 죽이면 살려내라고 바가지 빡빡빡빡 긁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시바 신이 이제 못 참고 밖에 나가서 밖에 나서 제일 먼저 만난 동물이 뭐냐면 코끼리였어요. 그래서 코끼리 목을 확 따가지고 와서 1살짜리 애기 몸에 붙인 게 이제 가네시 코끼리 신입니다. 그래서 가네시 신은 늘 1살짜리 애기 몸에 코끼리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코끼리 신은 늘 그랬죠. 둘째 아들인데 엄마 아빠한테 맨날 먼저 장가 보내다 맨날 때렸었어요. 그러니까 파괴의 신하고 파괴의 신 와이프가 그러면 세상을 3바퀴 먼저 돌고면 장가 보내줄게 됐냐 근데 형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은 기독하니까 이제 둘 다 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 땅 시켜서 큰형은 막 달려가고 코끼리 신 가네 신은 엄마 옆에 누워 있다가 엄마 아빠 주에 3바퀴 뺑뺑뺑 돕니다. 돌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어디 아버지는 사기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늘이고 어머니가 땅인데 두 분 주위를 3바퀴 돌면 되지 뭐 미친놈이지 다 돕니까 하고 먼저 장가를 갑니다.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 형이 봤을 때는 사기를 당한 거고 엄마가 봤을 때는 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끼리 자신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모든 분들이 사업하시면 똑같을 거예요. 인도는 지혜의 사기의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뭔가 사기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로 해서 가는데 보통 그 경우에 보면은 절대 눈앞에서 사기를 쳐도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하는 게 인도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분은 지혜를 부렸을 뿐이에요. 절대 사기를 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눈앞에서 훔쳐가다가도 걸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 없어져도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도 보면 처음에는 안 하는데 보통 이모, 숙모, 고모, 삼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이 한국 기업, 대기업 또는 한국 기업들 그 눈먼 돈 많이 챙겨와서 우리 식구를 챙기는 게 너는 지혜롭게 하는 거야. 이거를 집에서 매일 교육받거든요. 우리는 직원들 부정기 얼마나 시킬까요? 그러니 걔들이 딱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식구 중에 많이 아플 때, 식구 중에 이제 누이나 딸이 시집 갈 때, 그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인도 직원들이 유혹을 받아서 지혜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 지혜를 잘 막고 챙겨주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계속 떠들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식사 가져올 10분 드리고 다시 시작할까요? 7시까지 계속 달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아랫게 그거였죠. 우리 그 드세라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정의의 신 람이 스리랑카 가서 자기 와이프를 구해오는 거예요. 저는 문학이니까 문학 박사로 쭉 보면 뭐냐면 이제 람 씨는 이제 그 우리 인도만 정글이란데 돌을 닦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스리랑카의 여동생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나랑 놀자. 근데 이제 그 람 씨는 절대 아니다. 나는 나의 와이프కి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럴 동안 또 스리랑카 왕은 또 어떻게 하냐면 람 씨는 와이프는 시딸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딸을 구해서 오는데 그
스리랑카 왕 라반을 죽인 날이 드셔라입니다. 그래서 남인도는 드셔라를 그렇게 많이 이제 크게 축제를 안 해요. 북인도에서 많이, 사실은 신화적으로 북인도에서 남인도를 정벌한 것을 합리화해서 만들어 놨던 게 드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신 하누만, 원숭이신을 대동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인도하고 스리랑카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넜을까요? 견우직녀 기억나시죠? 원숭이들이 다리를 쫙 나가지고 원숭이 밟고 다 넘어가서 이제 스리랑카하고 전쟁을 계속 하는데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밤에 뭐냐면 원숭이 신이 꼬리에 불을 붙여갖고 이제 스리랑카 왕국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끝내고 마지막으로 라반을 처반하죠. 이걸 보면은 머리가 10개인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데시라 때 이제 불 질러서 이제 폭탄 넣고 죽이는데 그게 데시하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 뒤에 돌아오는 게 디왈리입니다. 디왈리 검은 때문에 어두운 날이니까 이제 모든 악을 꺾고 이제 선이 이겼다고 해서 불을 밝히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때를 잘 맞춰보면 그때 디왈리 전에 락시미 여신, 이제 불을 주는 락시미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왈리 전날이 깨끗이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디왈리 때 람신이 왔기 때문에 모든 악을 이겼기 때문에 병도 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아주 뛰어나게 보완해냈죠. 왜냐하면 딱 몬순 끝나고 동물 죽고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병균이 많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병균 많은 시절에 라반이라는 것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름 뒤에 집 청소를 깨끗이 하고 집 청소하지 않으면 부의 여신 락심이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람신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의의 신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떨까요? 진짜 람신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인도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새언니 모함 요거는 뭐냐면 요까지가 보통 이제 그 인도 사람이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가 하니까 책을 또 읽죠. 읽다 보면 뭐냐면 이제 람신이 와이프 시따를 구해옵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왕 좋더나 맨날 시누이가 막 그랬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데나 그냥 한번 피식 웃었대요. 쉬다가. 그걸 가서 오빠한테 가고 오빠 새언니가 스리랑카 왕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제 어렵게 구한 시딸을 왕궁에서 내보냅니다. 그때 나가면서 당신이 이러고도 영원히 정의의 신이 되는지 두고 봅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의 신 크리시나, 이제 비신의 신의 8대 와신인데요. 라다 크리시나. 근데 중요한 거는 크리시나에게는 와이프가 따로 있고 삼천궁녀가 있습니다. 왜 전 세계만 삼천궁녀인지 그건 아직도 저도 잡을 못 찾았는데 다 삼천궁녀예요. 근데 라다는 뭐냐면 연상의 여인입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모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녀들입니다. 소녀들이 소를 몰고 목동을 다 하고 이제 집에 넣고는 이제 냇가에 가서 멱을 감습니다. 멱 감고 있는데 이 크리시나 씨는 누나들 옷을 다 훔쳐가지고 올라가서 피리 불면서 춤추면 어쩌지. 이런 숭악한 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도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라다 크리시나인데 누나인데 연상의 여인이고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뭐 코걸이, 뭐 이쁜 거 다 주고 나니까 너무 이뻐서 다른 신이 뺏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마의 눈을 선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준다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 크리시나 씨는 사랑하기 때문에 악마의 눈을 넣어서라도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랑에 대한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분들이 이 신을 참 좋아해요. 삼천궁녀에 뭐 다양한 우리가 사고가 다룬 그런 게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릴 때 개구장이 그다음 마하바라타 때 아주 조언자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희절하면 뭐냐면은 우리 파괴의 신 시바신이 시바신에게는 상징이 초생달이 있고 그 다음에 목에는 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뒤에서는 강물이 솟아납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산신령이고 농경국가에서 이제 뱀이 있는 곳은 비옥합니다. 그럼 물이 있어야 되겠죠. 달을 보야지 절기를 따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솟아나는
강이 뭐냐면 신들이 지구를 갖고 막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갑자기 물이 다 정벌됐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막 고민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은하수물을 끌어다가 지구에 다시 넣자. 그 신들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신이 또 이야기를 잠깐만 은하수 그 점 가져오면 낙차 때문에 지구 폭발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 또 고민 막 하고 있어. 시바 신이 일단 너네들 물을 가져와. 내가 받아줄게 하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 딱 앉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은하수물을 막 끌어다가 와서 딱 이제 시바 신 물에 딱 떨어뜨리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강물이 겐지즈 강가물입니다. 이 겐지즈 강가물은 지구의 물입니다.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이 은하수물인 강가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시바 신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착한 신, 악한 신이 막 위바다를 휘저어서 불로 영상수가 따고 막 했는데 처음에 세상을 멸망시킬 독이 나온 거예요. 이 독을 어떡하지? 라고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시바 신이 그러죠. 가져와라. 해가지고 지금 시바 신이 그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더 많이 마시면 죽으니까 목에 늘 머문고 있어서 시바 신의 이름이 이제 파란목이란 이제 닐간트라는 이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 했더니 진짜 불로 영상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비슈누시 나옵니다. 비슈누시 나와가지고 그 항아리 딱 쥐고 보면 자 차례대로 앉아 한 모금 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도 끼리끼리는 착한 신 따로 나쁜 신 따로 앉았어요. 근데 착한 신부터 한 모금씩 막 주고 있었는데 저기 악한 신 하나가 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돌아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신으로 분장해 딱 앉아가지고 한 모금 딱 먹는데 해신하고 달신이 코발랐어요. 쟤 나쁜 놈이에요 하니까 그 비슈누스니 돌리던 원반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로직상 목까지 넘어갔으니까 목까지는 살고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하고 달 볼 때마다 저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온몸이 다 살아는 생각이 나서 한 번씩 해도 잡아먹고 한 번씩 달도 잡아먹습니다. 일식, 월식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잡아먹었는데 몸에 목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일식, 요건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힌두교 불교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많지만 그냥 학자적인 측면에서 가볍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브라만교에는 이제 해신, 달신, 바람의 신, 뭐 이런 비의 신 이렇게 33개 중요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였을까요?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비의 신. 그래서 인디라 우리가 인도 올 때마다 인디라 간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할 때 인디라는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가 있어야지 이제 그 농사 잘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근데 왜 흰 코끼리 타고 있을까요? 구름이 흰색이겠죠. 그래서 그런 뭐 많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와 불교가 같이 갖고 있는 그 업과 윤회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생의 업과 그 윤회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브라만교의 차이는 뭐냐면 브라만교는 오직 4.3%의 브라만만이 해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누구든지 도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뭡니까? 그 당시의 사회 혁명가적인 쉽게 말해서 브라만들의 갖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때려 부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카스트 업을 다함. 이 말은 뭘까요? 브라만을 잘 섬기는 게 업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바른생실과 영혼종합니다. 보통 근데 힌두교에서 업과 이게 그 윤회가 아주 재밌는 게 지금 생에 내가 잘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면은 이제 착한 짓 많이 하면 부자집 태어나죠. 다시 말해서 지난 생애에 착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에 잘 됩니다. 근데 지난 생에 나쁘게 살았으면 이번 생에 잘못됩니다. 인과응보가 지금 오늘 이 생에 내가 뭐한 게 아니라 지난 생에 내가 어떻게 했냐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은 순리대로 삽니다. 왜? 지금 이 생에 내가 잘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다? 지난 생에 나 때문에. 지금 이 생에 잘 되는 이유는 뭐다? 지난 생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가끔씩 보면 우리가 정책을 정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은 얼굴 우글우글하면 눈물 막 흘리면서 이럴 수 그냥 막 따져요. 그냥 다 듣고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지난생에 착하게 살지. 회사가 너를 상대로 너를 목적을 두고 그런 정책을 정한 건 한 번도 없다. 단지 네가 지난생에 착하게 안 살아서 네가 그 밑에 걸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펑펑 울다가도 다 좀 눈물 닦고 키키키 웃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 담아 열심히 살겠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면담할 때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불교가 아주 강성해졌는데 그때는 이제 브라만들이 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소 키우면 그걸 다 착취해 갔습니다. 그런 시절과 그 다음에 부처님은 누구든 돌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빨리어로 설파하면서 이제 계급 타파에 대한 이미지를 주셨고 또 그 당시 국가 형성이 되면서 귀족들이 계속 브라만한테 뺏기는 제사를 뺏기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필요한 신흥 종교가 필요했던 여러 가지가 모여서 불교가 강성해졌습니다. 또한 아스카 대왕 불교국도 선언하고 아스카 대왕의 공주와 왕자들은 전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브라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처음에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발 모양 또는 앉았던 자리, 봉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모셔졌지만 AD 2세기 되면서 부처님 신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석공들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간다라 지역에. 그래서 그 간다라 지역에 있던 그리스 석공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부처님은 저렇게 그리스 물결무늬 옷을 입고 있는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물관에 다 가시면 인도 내륙의 부처님은 저런 물결무늬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 신상이 나오고 얼굴을 보면은 그리스 아폴로상과 시바신의 상이 같이 엮어져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D 3, 4세기에 경전을 새로 썼다는데 그 당시에 창조, 파괴, 보존의 신을 이야기했죠. 보시면 이제 머리 많은 첫 번째 신이 창조의 신이고 두 번째 황금 옷 입고 있는 게 이제 보존의 신이고 이제 동물 가죽 옷 입고 있고 머리에서 겐지즈 강물을 흘러나오고 있는 게 파괴의 신. 요 세 신은 이제 제일 높은 신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보존의 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9번 동안 나왔습니다. 아까 7번째 크리시나 8번째 람신이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제일 끝에 보여줘 부처님. 그 9번째 화신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인도 서민들로 하여금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많이 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불교 세태는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전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왕들이 다시 힌두교로 기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교 내에서도 종파분열 그리고 서민과 단절되고 이제 원래 빨리였던 것이 또 어려운 산스크리트로 가면서 서민들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국왕들도 잔이 시원이 부족해지고 또 부처님이 보존의 신의 9번째 하나이 되면서 불교와 힌두교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은 0.8%의 불교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라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태국이나 중국, 일본, 한국,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불교가 아직도 잘 살아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지마할 다 갔다 와 보셨죠? 안 갔다 오신 분? 저는 300번 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또 가고 싶습니다. 왜? 사실은 타지마할이 그냥 타지마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00년대에 전 세계 25%의 GDP가 인도에서 있고 그 25%의 GDP를 22년 동안 다 퍼부어가지고 그 국가가 탕진할 만큼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당시의 아그라는 지금의 뉴욕과 워싱턴을 합쳐놓은 전 세계 가장 선진국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타지마할을 짓기 위해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터키에서 수많은 석공들이 옵니다. 와서 그분들 다시 말해서 1600년대에 있었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석공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어오는 글작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넣었어요? 22년 동안 당시에 있었던 인류가 돈을 다 퍼부어가지고 타지마할 가셔서 혹시 위에 박혀있는 줌 보석들 사이즈 보셨나요?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 두께 그 하나만 훔쳐갔으면 먹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재 창고 관리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그 정도의 이제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을 가서 구석구석 자세히 보시면 저는 가면 한 1시간 반 가까이 둘러보고 또 이야기하고 또 둘러보고 그 당시에 석궁들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류가 남겨둔 최고의 걸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샤자한이 1592년에 뭄따즈가 1593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28 청춘인 시절에 서로 만나고 샤자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파이스를 팔 스파이스 저한테 파서 당신에는 안 팝니다. 그래서 밀당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샤자는 왕의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시켜 주세요. 5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인도 공주도가 먼저 결혼을 하고요. 근데 1912년에 결혼했는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애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이렇게 매년 이제 아기를 출산할 정도 두 사람의 이제 금술은 좋았었습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건 1628년입니다. 자한기르는 1627년에 죽으면 1년 동안 왕위에 오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샤자한의 아버지였던 자한기르는 이제 보니까 그때 영국은 그때 와서 저희 좀 장사 좀 해주세요 하고 빌었고 얘들 뭐냐 저 수라트 가서 그냥 뭄바이는 그 당시 7개 섬이었습니다. 뭄바이는 작은 어촌이었고 그 위에 수라트가 제대로 된 항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라트가 장사해 주라 할 정도로 이제 그만을 떴던 왕이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상인이 왔는데 상인의 와이프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뻤대요. 그래서 그 상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죽고 그 여인이 자한기르의 왕비로 올라옵니다. 누르자한입니다. 그 누르자한이 거의 무구직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전 상인하고 낳았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한기르가 죽자 그 딸의 사위를 왕으로 앉히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1년 뒤에 샤자한이 왕위를 앉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굴 제국이 4대 만에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누르자한이 자기 오빠를 이제 국무총리로 뒀었습니다. 근데 뭄따즈가 누구냐면 그 오빠의 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였던 이제 누르자한의 오빠는 자기 딸의 사위인 샤자한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해서 샤자한이 결국 무굴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 여인과 이제 결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왕이 그 스파이시 쉽게 말해서 이제 마살라 이런 걸 팔았다고 하는데 뭄따즈가 이건 뭐냐면 당시에 왕족들이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각 왕족들이 하나씩 독과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했던 게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샀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재력을 유지했던 거고 그리고 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고 22년 동안 2만 명이 했고 그 다음에 4,100만 루피 이게 1900년 초기에 1루피가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는 더 큰 거죠. 그 큰 돈과 황금 500표를 써서 만들었고 건너편에 금은 타지마할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는 자리 흔적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정치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가 초기에는 인도말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러다가 첫 1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인도말을 배울 것인가 인도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가 계속 이야기하던 중에 정책이 바뀝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자. 근데 이제 맥컬리 같은 게 인도 국민교육위원회 의장인데 영문학, 수학, 과학을 가르칩니다. 영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문학을 하게 되면 영국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 종교, 사상 모든 것을 문학 속에서 다 가르쳐 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습니다. 플러스 수학은 일을 많이 시켜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과학을 왜 가르쳤을까요? 1760년 전 쉽게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도가 더 선진국이었습니다. 유럽은 그때까지 미개한 나라. 근데 산업혁명과 함께 과학이 발전하면서 패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학을 가르쳐서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영국이 인도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과학이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857년에 이제 대학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캐컬타 뭄바이 마드라스 왜 델리는 없지? 그때는 해상무역 시절입니다. 아직까지 델리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 짓고 그 다음에 1885년 28년 뒤에 4만 8천 명 정도의 친영국파 지도자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휴엄 카밍이 철학자 아닙니다. 인도에 와서 살았던 동인도 회사 석연 뭐 쭉 다 했던 아마 조직 끝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비슷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진짜 국가를 위하는 50명이 없으면 인도는 발전할 수도 하면서 만들어준 게 콩그레스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네루 수상, 뭐 간디, 뭐 인디라 간디 그랬던 당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당을 만들어줬을까? 그때 서서히 인도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이제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층을 따로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의견에서 오는 건 연구해서 의견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또한 여기 5만 명만 움직여 날 수 있으면 인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정치의 핵심 독립운동 이건 뭐 대부분 다 아시죠. 그리고 1911년 조지 5세가 인도에 와서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최근에 그 인디아 게이트를 바꿨죠. 그 자리에 원래 조지 5세 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독립운동의 빠텔 씨가 이제 그 조각상이 서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도가 정책을 한번 잘못 정합니다. 그 이제 웨스트 벵골, 뭐 이스트 벵골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저 어디죠? 동북 칠성하고 연결해서 거기는 이제 야만인 계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상 힌두 요거를 줄을 나누는 잘못된 정책을 한번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거의 반란이 일보 직전에 가기 때문에 조지 5세가 그거를 취소하면서 하나 더 했던 게 캘커타에서 총독부를 델리로 옮겨라가 1911년 내린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돈이 열심히 지어가지고 계획도시를 지어서 오늘의 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1920년 비협조 운동 이거는 1차 대전에 인도 군인들이 많이 참석. 이제 간디는 그래도 영국이 정의를 위해서 한 나라니까 우리가 영국을 위해서 같이 전쟁을 하고 나면은 영국 독립시켜 주겠지 꿈깨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협조 운동, 비협조 운동 뭐 학교 안 가기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 소금 왜냐 간디 영화 보면은 길바닥에 강에 가서 뭐 하나 죽고 그 다음에 줄줄이 몽둥이 맞는 참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 정부 정하는 게 소금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금세를 해서 소금을 다 이제 먹어야 되니까 세를 거두고 소금을 이제 염전해서 이거 소금을 거둘 수 있는 건 영국밖에 할 수 없게 정해놨는데 간디 할아버지가 가서 소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복종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1942년 퀴트 인디아 투어다이 우리가 독립한 죽겠다면서 이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1947년 8월 15일 날 독립하는데 왜 8월 15일인지 아세요? 인도에? 궁금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한국하고 딴 나라도 독립한 날짜 8월 15일에서 맞춰주자였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1948년 1월 30일 날 간디가 암살을 당합니다. 당시에 독립할 때 파키스탄에 엄청난 돈을 투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하청민들을 하리잔 신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분을 챙기고 이러니까 이제 원래 힌두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BJP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국가의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이제 그쪽 이제 열렬 당원이 간디 할아버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많이 좋아하는데 왜일까? 일단은 소박한 생활 그리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디를 남긴 말씀 한 말씀, 그 간디 기념관에 다 가면 제일 가슴에 와닿는 My life is my message. 즉 다시 이 말씀은 나중에 지나가서 우리가 인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My Life, My Message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도에 산다면 간디 같은 이제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루 집안, 이제 간디가 이제 네루에게 수상직을 주고 그래서 네루가 17년, 인디라 간디가 15년, 그리고 라지브 간디 15년 이렇게 한 집안이 37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5년, 6년 넘었으면서 콩그레스당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BJP는 힌두 국가를 세우겠다는 국수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떤 이제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했던 이제 적극적인 이제 폭력을 써서 독립하자 쪽이었고 콩글스당은 좀 더 이제 물러앉아 있었던 그런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하니까 BJP가 이제 그 97년, 98년 이래 넘어오면서 이제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이제 그 당시에 BJP 수장이 이제 아탈 바자파인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합니다. 근데 타밀나두주에 있던 이제 그 중앙의회 8석밖에 없던 그 타밀나두주 수상이 너 빨리 번복 안 하면 너 무너질 거야 그러는데요. 무슨 개소리냐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올라와서 로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수상 신임 투표를 합니다. 딱 한 표로 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임하고 다시 승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연방국가입니다. 독립할 때 62개의 소왕국이 같이 모여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인도 쪽 언어하고 북인도 쪽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저도 말 안 통하면 남인도 가면은. 그래서 이 영어를 이제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를 영어로 5만 명이 넘는 지도자청, 그래서 각 주의 지도자청 영어를 잘 써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식민 지배했던 나라 언어를 쓸 수 없으니 이제 힌디를 국어로 하자 그랬는데, 당시에 남인도 쪽은 이제 힌디를 모르니 힌디를 15년 동안 보급하고 나서 힌디를 국어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65년에 소요가 나서 70명이 죽습니다. 특히 타밀나두 쪽. 왜? 우리 애들은 타밀나두 모국어인데 영어에다가 힌디가 국어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가고시 힌디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리하다. 절대 힌디가 국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70명이나 죽으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어인 영어와 힌디를 같이 쓸 뿐이지 국어가 없는 나라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국가가 되면서 우리 유럽 연방도 이제 인도 땅을 다 들어서 덮으면은 러시아 이쪽 빼고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은 연방국가지만 국가가 더 세고, 인도는 연방국가라서 연방국가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외교, 국방, 철도, 왜 이런 것들이 영국이 원래 지고 있었던 거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그 다음에 주정부는 교육, 보건, 토목, 관계, 치안, 즉 경찰은 이제 주정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 하나가 한 나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체 이제 국방이나 외교, 철도는 중앙정부가 했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콩그레스당이 거의 다 차지했지만, 지방에서 이제 동부와 남부는 공산당과 사회주의는 많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힌두 국가 BJP가 이걸 계속 이제 포션을 많이 잡아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은 뭐냐면 콩그레스당 상징입니다. 그리고 연꽃은 우리 BJP당 상징입니다. 독립해서 투표할 때 글자를 읽은 사람이 18%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으니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서 손바닥 찍어, 아니면 이제 가서 이제 연꽃 찍어 이렇게 하고, 저희 UP주 그전에 당은 자전거 당이었고 코끼리 당이었고 지금은 연꽃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은 찻잔당도 있고, 인도는 이제 보면은 선거할 때 심볼을 보고 이제 선거를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건데요. 7시 5분 전이니까 식사를 가져오셔서 드시면서 요게 진짜 시작이니까 잠시 후에 다시, 그러면 7시 10분에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